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살은 만으로 2살, 즉 만 2살 이전에 훈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는 80살까지 바로잡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훈육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만 2살이 되기 전에 어린이집에 가고 이런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선생님의 권위는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후 3년 동안 부모와 반드시 안정형 애착을 형성해야 평생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놈의 애착. 출산의 기쁨도 잠시. 부모들은 애착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내 아이만 뒤처진다는 불안감보다 최소한의 부모 도리조차 못하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유튜브나 블로그를 검색합니다. 애착육아, 책육아, 기질육아, 프랑스육아, 언어자극육아, 감정육아. 정보의 홍수 속에 머리만 커진 부모들은 아는 것과 행동의 괴리감을 선생님이 좁혀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위는 내가 가지고 책임과 의무는 선생님이 다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데에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아낌없이 듬뿍 받아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랑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애착관계는 반드시 끝났을 때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마치 출산 후 잘라버리는 탯줄처럼 말이죠. 엄마에게 아이가 전부고 엄마가 주는 것이 아이의 전부라면 아이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엄마에게 종속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아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안전함, 편안함, 풍요로울수록 오히려 불안해지는 이유는 경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태어난 후에도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사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계의 사전적 의미는 옳고 그른 경위가 분간되는 한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사랑만 받는다면 아이는 굳이 어른이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균열이나 결핍을 느끼지 못하니 현재의 나를 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학교에서 아이는 자신의 세상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간다는 것은 지식과 관계를 맺는 동시에 하나의 사회체계 안에 자리를 잡는 일입니다. 학교에는 선생님과 학생, 선배와 후배, 친구들과의 관계, 지켜야 할 규율, 해야 할 과제와 하지 말아야 할 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간다는 것은 이런 체계에 순응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어느 정도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몸, 내 기분, 내 감정, 내 능력, 내 생각과 같은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의 전수가 학교의 첫 번째 역할이라면 2번째 역할은 아이가 이러한 상실을 감내하며 사회로 입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두려워지는 지점은 자신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사회적 인간이 된다는 것과 제도를 받아들이고 격식에 맞춰 살아간다는 건 꽤나 귀찮은 일 투성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집으로, 방으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학교는 한 개인이 사회 안에 자리를 잡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교양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의 기능이 완전히 엉망이 된 모습을 봅니다. 반쪽짜리 애착을 가진 아이와 그 아이의 전부인 부모가 학교를, 선생님을, 친구를 점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90년대만 해도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출석부와 사랑의 매로 손바닥이나 머리를 맞는 일이 흔했고 일명 촌지라는 뇌물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돈봉투나 선물을 주지 않는 아이를 대놓고 차별했으니까요. 중학교 때는 대걸레로 엉덩이를 맞다가 나무가 부러진 적도 있었고 폭력 사건이나 무리를 일으킨 학생을 전학 또는 강제 퇴학시켜도 학교에 항의하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미친 개라는 남자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조금이라도 본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뺨 때리기를 시작으로 머리채를 잡아 발로 밟았습니다. 심지어 여자 고등학교였는데도 말이죠. 무거운 공기만 가득하던 교실에 퍽퍽 소리만 울렸던 그 순간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처럼 애들을 때려서 키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는 과도했던 선생님의 권위가 지금 이렇게까지 추락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학교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권위란 리더십을 뜻하지만 우리는 이를 억압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만 키우겠다. 친구처럼 평등한 부모가 되겠다는 말은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이와 부모는 절대로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모르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할 리가 없습니다. 의무가 빠진 권리는 폭력입니다. 아이들에게 권리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그게 앞으로 아이가 살아갈 방식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아이가 부모의 적당한 배려 이상을 기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아이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 위계질서, 가정의 규칙과 일상의 루틴, 그리고 아이의 한계를 정해 무조건 지키게 하고 그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놀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게 결국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축소판이자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에 교양 있는 부모의 적당한 배려와 사랑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나 학교에 보낼 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게 가르쳐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아이를 지도할 권위를 주고 아이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과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을 권한 역시 주어져야 합니다. 육아도 교육도 한계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 아이도 가정도 학교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사랑할수록 엄하게 키워야 합니다. 이제는 탯줄과 애착을 제때 잘라줄 수 있는 현명한 부모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앙냥냥 도서관 북캐스트. 오늘은 이수련 저자의 잃어버리지 못하는 아이들, 하정훈 저자의 삐뽀삐뽀 119 소아과를 통해 무너진 교권과 올바른 육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교양 있는 애착을 응원하며 다음 북캐스트에서 또 만나요. 안녕.